국민의힘은 몇 주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집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건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다른 당원 8명이었다는 당 차원의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당이 고발한다는 기사도 봤다고 주장하자 한 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켜고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충돌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친한계에서 김 최고위원을 향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으로 당대표를 공격한다고 비판하자 친윤계에선 발언권도 없는데 최고위원을 공격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폭발하자 한 대표도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친윤계를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만 한 대표는 가족이 해당 글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다른 현안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요 정도 감정 드러낸 경우는 흔치는 않죠. 또 최고위원 하셨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뭐.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 좀 굉장히 감정 섞인 그러니까 이제 막 발언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고 하니까 네. 김민전 최고가 뭐 그 팔동은 8명의 한동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았냐? 그럼 그거는 따져 본 거냐? 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공유해 달라. 왜 대표만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기사를 내가 봤는데, 그렇다면 나 김민전 사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고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가 누굴 고발한다고요? 사실무근인데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전 봤는데요? 아닙니다 하면서 설전이 막 오갔고, 수습을 했어요. 사무총장이 수습을 했는데 문 닫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안으로 고성이 오갔고, 이 회의 다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백브리핑을 하러 나왔는데 거기서 좀 격양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결국은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일종의 어떤 뭐 퍼포먼스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히나 명태균 이슈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우리 당 인사들이 특히 이 이슈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고위원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몇몇 최고위원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 때 이제 제가 그 최고위원 중에 한 그랬어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뭐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그때가 더 했나요? 네, 더 했죠. 그때도 더 했고 지금도 굉장히 심한 것은 혹시 당대표와 용산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기 때문인가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뭐 각자 속내가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음. 근데 원래 최고위원 회의 때는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도 별로 아닌 것 같다. 네, 또 그러고 나면 또 그다음 웃으면서 또 악수해요. 그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당 대표를 흔들려는 거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전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 돌아가는 걸 좀 알거든요.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지금 네. 당원 게시판 이슈에 대해서는 네. 참 상황 아니 파악이 그런 잘 여러 안 가지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막 보는데 네. 그게 막 그 뭐지 인적 사항이 막 다 나오고 뭐 음. 이런 상황 자체가 솔직히 그 잘 이해가 안 돼. 당원 게시판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 최근에요? 네. 아 최근에는 없죠.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쨌든 뭐 정치판에 또 오래 뭐 분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뭐 이벤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친윤들이겠죠. 친윤들이 범친윤들이 그렇게 하는 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평소에 의견을 잘 밝히지 않는 분들까지 참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한동훈 포위 다 됐어. 이 정도면은 한동훈 이제 폐기해도 돼.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지난번에 5인 회동했잖아요. 오세훈, 네. 나경원, 예, 김기현, 중재위원방. 권영세, 예. 또 누구였죠? 박형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수습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 다음을 준비를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원희룡 비대위원장 썰도 여의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윤리위 아니면 뭐 뭘 해서 저는 대표를 밀 수 그 있죠? 이준석 대표 때처럼 네. 극단적 몰아내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극단적 몰아내기로 가지는 않으면서 네. 타협책을 찾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사이에 어떤 이 공통된 서로의 약점 마주 잡고 있기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은 피하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뭐라고 합니까 팽당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절충점들 이런 식으로 저는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럼 현역 의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든 버티거나 그러지 뭐 않겠습니까? 버티겠죠. 아, 버티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버티기 네네. 쉽지 않은 상황. 네. 혹시 뭐 노현행 변호사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뭐 여기 덧붙일 말은 없는데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그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 그 본인의 가족이나 뭐 본인 명의 이런 것으로 올라간 게시판의 내용도 사실은 심각한 수준인데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해명한 내용 자체가 우리들이 이렇게 마땅히 수긍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또 친윤들과는 이 갈등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숨통이 그쪽으로 트이는 방향이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위증교사 문제로 다시 또 이제 닫혀지니까 더 공격의 기세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자기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뭔가 좀 기사회생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부분이 생겨서 이게 저는 이분의 한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결론적으로 이거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배후에 용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참 알기 어려운데. 네. 아우, 예. 두 분 다 O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이 배우라는 게요. 무슨 뭐 수석급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직접적인 정말 배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이제 김대남 행정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멀쩡하게 그 현직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험담을 하고 당대표 출마한 사람을 떨어뜨릴 만한 작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유튜브한테 자료도 주고 기사에 쓰라 그러고 그 정도면 배운 거죠. 실무자급에서 누군가가 그렇죠.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집요하게 지금 계속 뭐라 그러죠? 모니터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거 하면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한테 이제 뭐 텔레그램이든 메시지든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전당대회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번을 치렀는데 굉장히 그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것도 과연 정말 손 놓고 있는 걸까? 좀 의구심은 들어요. 예. 그 지금까지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그 당이 돌아가는 것 또는 뭐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또는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우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취임한 이후에 2라운드가 벌어진 것 같다. 1라운드는 약간 대통령실이 불리한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까지 그게 이제 네. 그리고 일단락된 거죠. 그 상황 자체는 뭔가 그 한동훈 대표가 공세적이고 대통령실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이번 2라운드는 도리어 이제 그 소위 친윤계 쪽이 뭔가 공세 그 명분을 쥐고 한동훈 대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거는 용산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게 지시했다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 흔들기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하고 이심전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